정치하는 언니들 이지혜 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님,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1인 1표제 중앙위원회 부결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위원회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596명 제적 인원 중에서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62.58% 투표율을 보였는데 공천 룰에 대해서는 찬성이 297표, 반대가 76표,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271표, 반대가 102표로 둘 다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1인 1표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될 거라고 봤던 당내 인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결된 핵심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그 지역위원장들 텔레방이 있습니다. 원외위원장들 텔레방이 있고 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중앙위원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우려를 표명을 하다가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에서 험지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두도록 한다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당원 당규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라는 어떤 뭐 성명서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런 이제 글을 썼었어요, 막판에. 네. 그래서 저는 막판 돼서 이거 통과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부결이 됐었죠. 예. 됐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다 대의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권한을 20분의 1로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좋아하지 않을 건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성급했다라는 건데 내란 종식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거를 갑자기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청래 당대표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걸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있었었고 두 번째는 보완책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결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험지는 이제 우리가 전략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남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험지는 당원들이 적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많은 뭐 호남이라든지 강북에 비해서 과소 대표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둔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이것은 왜 부결된 핵심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께서 처음에 공약할 때부터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겠다. 우리 1인 1표제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지금까지 시간들이 길지 않았습니다. 당선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네. 4개월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바빴습니까? 이 조희대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대응을 당해서 하느라고 요 중요한 또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를 맞춰가겠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론화 시키는 그런 시간이나 그리고 당원들과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잘 메워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수교의 과정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조승래 사무총장도 엊그저께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 투표 수가 저조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 이게 이번에는 이중 인증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지금 판단하기에도 뭔가 이 공론화 과정이나 수계 과정도 없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1인 1표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뭐 어떤 정리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1인 1표제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설득의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그 한 언론을 보니까요.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이 부결을 예상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헌신한 대의원들의 감정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대의원 분들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30년을 헌신을 해왔는데 6개월 당비낸 그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6개월 당비낸 사람하고 똑같은 표 가치를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원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후원회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또 이제 지역 보좌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무료 봉사로 이제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대의원으로서의 자부심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의원이라고 해봤자 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경선할 때 본인이 조금 더 많은 표 가치를 가진다. 그거 하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니까 조금 이제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방향으로서는 맞다는 걸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런 대의원들의 서운함을 좀 만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권력 구도를 완전 다시 짜는 거기 때문에 그 아.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음을 정말 다독이고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작업들이 조금 더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중앙위원회 하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은 전부 다 포함이고 네. 원외 지역위원장, 뭐 광역, 뭐 시도지사 뭐 이런 분들도 들어가고요. 들어갑니다. 예. 상설위원장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제 이제 투표율이 62.58%면 역대 중요한 이런 결정을 하는 그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굉장히 낮은 투표율을 보인 거래요. 참여 자체를 안 한 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참여 자체를 안 한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어떤 뭐랄까 디벨롭이 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그런 1인 1표제 투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위원장들이냐 아니면 대의원의 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들의 반발 아니면 1인 1표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권한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주어지는 책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고 당의 가치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대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의원이라는 자부심,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역할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30년 동안 당에서 헌신을 해왔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지도부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들의 설득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예상치 못한 이번 부결로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약간 회의론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가결이 되었다면 당연히 탄력을 받았을 텐데 부결이 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가결이 된 것보다는 조금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까스로 가결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더 수기를 하고 다시 안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만들어서 더 많이 경청을 하고 더 나은 안을 만든다면 다음번에는 중앙위원들로부터 더 호응을 받아서 더 높게 통과가 된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1인 1표제를 지금 이제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경선 전에 이건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것도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비를 하고 경청을 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아마 안을 만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도 여쭙고 싶었는데 공천 룰하고 1인 1표제 둘 다 투표를 했는데 공천 룰의 찬성이 한 20표가량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얼마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둘 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찬성률이 낮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천 룰과 관련한 것도 약간 원외라든지 험지에 조금 불리한 룰로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대의원의, 그러니까 상무위원의 권한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비슷하게 이제 상무위원, 중앙위원들의 권한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둘 다 비슷했군요. 예, 부대변인님, 정청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또 항상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그리고 뭐 국민의힘 고 지도부 체제에서 우리가 항상 비난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 당에서는 뭐 아무것도 의사 결정권도 없고 그냥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하다라는 그런 데서 뭐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윤건희, 예. 김건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독단적인 결정,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저는 이렇게 부결되는 것도 그리고 조금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그런 일의 일환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번의 어떤 투표를 가지고 리더십이 흔들린다던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닥치게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승리로 이끌어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느냐 요걸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리더십이 흔들린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런 일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인 1표제든 아니면 경선 룰이든 그럼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어떻게 또 당원들을 더 설득시키는 민주당으로서의 가치를 더 발휘시키는 그런 일들을 또 차근차근 해 나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저께 부결이 되고 나서 저희 당원들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당원들께서는 굉장히 또 분노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1인 1표제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위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부결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께도 이제 개별적으로 또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더 나은 1인 1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원외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원외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당원분들께서도 또 사실은 어쩌면 1인 1표제 왜 부결시켰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리더십의 타격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 부결이 친명과 친청 간의 이제 대결이냐로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약간 중요한 순간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오른 날 1인 1표제 추진이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 당시에도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 또 추진을 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좀 반발심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재판중지법을 하려고 했었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재판중지법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순방 갔을 때 조희대 청문회 하느라고 순방 성과가 가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었는데. 저는 또 이제 그 전에 대통령께서 당대표이고 정청래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을 때 둘이 굉장히 환상의 케미를 보여줬던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당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 당대표가 방걸음 앞에서 또 이제 개혁을 견인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개혁의 가장 앞에 서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걸음 앞에서 엄호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안 맞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개월이 지났지만 서로 그 톱니바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대변인님.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누군가의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프레임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우리는 잘 모르는 거지만 근데 그냥 또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20일 안에 첫 순방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 이런 순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또 갈 때마다 뭐 3박 5일, 5박 6일 뭐 이렇게 일정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갈 때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또 얻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것들의 일정들을 다 맞추어서 민주당에서 어떤 다른 일정들을 조율하다 보면
당 일정은 아무것도 수가 못할 없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순방 일정이 너무 많다.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대통령의 성과를 좀 높이 평가하고 또 어떨 때는 민주당에서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일들도 부각시키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일정이 조율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딪히는 결과가 또 나온 것이 아닌가. 이게 너무 우리가 싸움 붙이려다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대통령도 너무 역할을 잘하고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공천 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 1표제를 다시 향후에 추진을 할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에 다시 추진을 하실지, 아니면 이제 지금 당장은 재부의를 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죠. 네, 그 임기 내에 추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좀 더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을 위해서 1인 1표제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나서서 정청래 사퇴하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대단히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당원 주권이라는 게 뭔지 좀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당원들이 대의원들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뽑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후보, 국회의원 후보를 결국은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이 뽑게 되는 그런 절차가 만들어진다면, 와, 이거야말로 진짜 당원 주권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는 그냥 총재, 당대표가 그냥 찍어서 그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당대표가 아니면 지역위원장이 만든 대의원들이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점점 당원들이 그 표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완전 반대로 당원들이 대의원들을 뽑고 대의원들이 정말 지역위원장, 우리 후보를 뽑는 그런 공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거야말로 당원 주권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좀 조감도처럼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변인님? 이게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또 역사를 다시 뒤집어 보면 이 지역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뭐 우리 어려운 영남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뭐 이런 데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또 기반으로 조금씩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민주당의 역할도 뻗어나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 정당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민주당의 깊은 역사와 지금 이런 대의원제와 1인 1표제의 방향성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그렇게 민주당이 어렵게 전국 정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지금 너무나도 달라졌습니까? 사실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렇게 당원이 많고 이렇게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잘 주시는 그런 당원들이 전 세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민주당원들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안착시켜서 진짜 이게 1인 1표제를 잘 목표로 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진짜 처음 해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숙성도 돼야 되고, 더 논의도 더 활발하게 돼야 되고, 보완책도 제대로 마련해야 되고, 지도부가 설득의 과정도 또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어떤 방송에서는 뭐 국힘 내분과 민주당 내분을 비교하고 막 이러는데 상황이 전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